네, 이번에는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멈춰 세운 법원은 당이 진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라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라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건 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당대표가 업무를 볼 수 없는 사고 상태로 규정하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부에 해당하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 공백이라는 혼란을 딛고 권성동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는 듯했지만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흘 뒤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 혼란과 지지율 하락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고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뒤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회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곧바로 다음 날 의원총회가 열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당론을 모았고 하루 뒤 최고위원회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는데 아직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고치고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과정을 언급하며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었고 최고위원도 얼마든지 다시 뽑을 수 있었던 만큼 당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는 당원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고 결정문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 상황이 맞는데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난감합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항고 절차도 밟기로 했는데 당내 혼란을 두고 끝내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법원의 손에 당의 운명을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